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따뜻한 금융은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도 제가 그 일본에서 이제 사회연대 경제연구회 이제 운영위원 활동을 이제 3년 이상, 5년 가까이 하고 공동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이력 때문에 오늘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공부했던 여러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동조합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그 이야기가 2008년의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금융업계는 이제 굉장히 그런 일단 그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면 이제 금융업으로 이제 이익이 돌아오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몽땅 다 이제 사회로 다 떠넘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구조적인 모순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이 굉장히 이제 2008년에 이제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실업 그리고 또 파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또 그때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인의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2008년에 굉장히 다 구조 조정, 실업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때 굉장히 2만 개 가까운 그런 새로운 고용을 창출을 했었고요. 일단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절대 해고는 없다. 뭔가 위기가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은 촘촘한 그런 협동조합 조직들이 총회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동조합이 단순히 정말 그런 호혜 원리나 상호 부조뿐만이 아니라 이 본인들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이것을 만든 그 신부님이 그런 소유에 대해서도 그것이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책임감이나 효율을 높이는 그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에서 소유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주의자, 자본주의자를 구분할 때 그 협동조합주의자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을 이용한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것이나 이제 재무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 분야에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그 문화적 토양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2008년 금융 위기에서 이제 그 협동조합이 굉장히 저력을 발휘했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의 위기에서 이제 그 이탈리아의 그 협동조합들이 물론 이제 또 많은 실업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 롬브르 이 협동조합이 그 택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그런 어르신들을 다 무료로 같이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해서 이동을 하게 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제공했고, 또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또 65세나 또 경제적 약자분들을 위해서 생필품들을 또 무료로 같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 코로나의 위기를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내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이 위기가 왔을 때의 그 협동조합의 그 회복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위기들을 협동조합이 극복했는지를 이제 보고서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여러 제조 산업 조직이나 유통 조직이나 지식 개발, 기술 개발, 교육 조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그 금융 조직이었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노동인민금고가 이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의 재정적 자립의 기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굉장히 일본의 사회
지역적 경제 분야 분들이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는 사회적 기업 뭐 진흥법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협동조합 그 법 관련한 것도 이제 최근에 그 뭐 노동자 협동조합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발의가 됐지만 전혀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의 그런 지역적 실천들은 뭐 있지만 그것들을 지지하고 그 뒷받침해주는 법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훨씬 더 먼저 그 법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이 협동조합 기본법은 있어서 5인 이상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또 지원금,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줘서 만들기는 이제 굉장히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또 많은 협동조합이 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법이 이제 생긴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뭐 10배 이상 많은 협동조합이 생겼지만 여기서 또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한 것에 이제 대부분의 또 이유가 뭐 재정적 자립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이 미비했다라는 것이 폐업 이유에 또 있었습니다. 사업 모델이 미비해서 폐업이 됐다라는 것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이전에 아예 어떠한 사업을 이제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모델 자체가 갖춰지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빨리 이제 그 양적으로만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협동조합이 이제 양산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소규모 자영업자보다는 이제 그 생존율이 협동조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제도적으로 뭐 예비 신고제 이제 한 6개월 이상의 그 기간을 갖추고 그래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기간과 또 예비 신고를 한 뒤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대안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어쨌든 협동조합이 지금 금융이나 보험업이 안 되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규제 중심적 감독 체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렇게 이것을 안 된다고 나오는 규제는 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제 부분만 나와 있지 지원 촉진하는 방안이나 지원하는 방안이 없다라는 이 부분도 이제 좀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지만 금융에 대해서 계속 뭔가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작은 아주 소규모의 지역 금융이라든지 소규모 금융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합병이라든지 그런 대규모의 그런 합병을 통해서 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규 진입을 못하는 그 장벽을 높게 하거나 좀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만약에 정말 그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하면 좀 그 금융 서비스를 오히려 더 향상시키고 그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이제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과 이 풀뿌리의 정말 신협이나 아니면 그 작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같은 그 레벨로 이렇게 두고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또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극복하려고 하는 좀 여러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협동조합에 또 직접적인 굉장히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 초기에 자금은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지속되거나 이제 재정 자립이 반드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 그 보조금보다는 뭔가 그 기금을 이제 그 협동조합 생태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체 이제 그 기금을 오히려 마련하고 그것이 이제 뭐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대안으로 제기됐고 이 영국에서도 사실 처음에 그 중앙정부 차원의 이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총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BBC 방송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필요성을 엄청 설파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중앙정부 차원의 또 독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왜 은행은 꼭 이자를 받아야 하나 이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오히려 그 돈을 빌린 가난한 사람이 엄청난 그 이자를 내면서 더더욱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문제의식을 시작해서 이제 무이자 대출 운동
을 시작해서 이제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이제 정식 인가를 받은 그런 사례이고 이때에도 이제 정부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준 사례이고 이것은 이 야크은행의 그 철학을 이러한 그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정말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하게 그 정기적으로 조합원 교육을 이제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퀘벡의 그 유명한 이제 그 금융협동조합으로요. 여기는 이제 그 전체 인구수의 70%를 넘는 조합원이 여기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 20위 아니고 그리고 그 퀘벡의 주요 은행 그 대규모 은행을 넘어서는 그 금융 건전성이라든지 자기 자본 비율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취약한 부분이 이제 자기 자본 조달률이 이제 좀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그 자기 자본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 또한 그런 경제 교육이라는 조합원 교육에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 정부가 굉장히 그 직접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연대 기금이나 아니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제 이 대자르댕은행을 정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뭐 로컬 금융이나 대한 금융이나 서민 금융의 이름으로 뭐 사회적 금융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모색되고 있지만 뭐 단순히 꼭 사회적 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 금융의 역할 자체가 어쨌든 그 자금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거기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냥 금융의 원래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협동조합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뭐 상호부조 그냥 호혜 원리 이렇게 뭐 착한 뭐 금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도 굉장히 아까 이제 뭐 스웨덴이나 뭐 캐나다처럼 이것이 우리의 그 투자의 대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위기에 강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단기 지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는 뭐 이제 인내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어떻게 그걸 믿고 주느냐. 뭐 하지만 그 뭐 캐나다나 또 뭐 그라민은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상환율이 굉장히 높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그냥 뭐 왜냐하면 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뢰 자본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협동조합의 이런 뭐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협동조합을 이렇게 막 만드는 것보다 협동조합 간의 그 연대가 중요하고 그 협동조합 간의 그 연대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런 기금, 종합적 기금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박원순 시장님이 G7라는 그런 사회연대 경제 그런 협의체를 이제 만들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면 발표 사례가 되려면 단순히 그 협동조합이 엄청난 훌륭하고 뛰어난다고 거기에 채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동조합이 얼마나 다른 협동조합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정부 그리고 다른 기업 다른 은행과 얼마나 연대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의 변화를 일구어 나가는지가 이제 굉장히 그 채택의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잘하는 곳은 각각 개별적으로 잘하는 곳은 너무 많지만 이것이 이제 전체의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는 인간이 어쨌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원래 그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도구로서의 수단으로서의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개인과 이윤으로부터 얼굴이 보이는 인간이나 연대나 가치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의 역할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그
영국의 그 리이코노미라고 해서 경제를 다시 재구성하는 그 리이코노미의 대표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주최하는 이제 워크숍에 이제 여러 번 가면서 그런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워크숍도 같이 했었는데 여기 이 리이코노미에서의 이거를 같이 일구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은 이 자원이라는 것을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자원을 활용할 때에는 단순히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 금전적인 자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이나 그 구성원 간의 신뢰나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에서 뭔가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거기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 자리인 거죠. 그 투자를 이끌어낼 때에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당신에게 뭐 당신이 그 창립 뭐 총회할 때 나는 거기에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난 당신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어요. 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인쇄물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충분히 그런 이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보고 일단 지역 내에서의 그런 자립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런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많이 만드는 것이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라의 또 건강한 또 경제 생태계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좀 그런 그 구조를 바꾸는 것 이제 제가 뭐 은행장이 돼서 바꾸는 게보다는 이제 뭐 그런 여러 법이나 제도의 개정을 통한 변화를 일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협동조합 아까 제가 그 자기 자본 조달률이 이제 낮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협동조합 이제 기존의 제도권 금융이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출자금,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는데 이 출자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조합원이 탈퇴하는 순간 조합원이 그 출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자액을 그 은행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 뭐 신협 가장 그래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신협임에도 불구하고 신협이 그 협동조합의 그것을 이제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거의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또 협동조합대로 그 금융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금융업을 만들진 않지만 그 협동조합 생태계에서의 그런 기금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뭐 다 완전 모든 면에서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그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이제 진보 보수 같이 해서 사회적 그 사회 연대 경제법을 지금 뭐 몇 년 전에 지금 발의했는데 계속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정말 지금 지원해주는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장경태 의원이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협동조합 계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개정 그리고 뭐 신협법도 이제 개정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근데 소수라서 이제 그 세력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정말 뭐 몇 명 이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이렇게 통과시킬 만한 정도의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에서도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여기에서도 일부 얘기하는 사람과 대규모의 그런 거대 은행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게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풀뿌리 금융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우리 대기업이 다 용서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대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을 완전 100%늘 면제 근데 일단 그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않은 그
질서와 구조 자체가 일단은 문제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럼 이 중소기업이든 이 풀뿌리 그 경제 이 시스템이 이걸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여기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여기가 손해가 생기면 계속 세금을 메꿔주고 손실 메꿔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하면서 독과점 구조를 전혀 이거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같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만 뭐 은행 것만 이제 잘못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호 영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